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층 분들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나 빼고 다 버네. 나를 빼고 다 벌고 있다고요. 주식, 부동산, 광풍에 우는 벼락거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변은 뭐가 다 지금 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주식, 돈 버는 거 보면 일 손에 안 잡힌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얼마다 이 얘기 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박탈감에 뒤늦게 투자 뛰어들어. 이게 또 여기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샀다가 보름새 40% 손실도. 전문가들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락거지가 됐다 갑자기.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요.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많은 분들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으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 1년 이자율 지금 2%는 됩니까? 2%도 안 됩니다. 1%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부동산 나 몇 년 전에 집 샀는데 몇 억 올랐다. 나 작년에 주식 좀 뭐 그냥 샀는데 듣고 샀는데 2배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진짜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지금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특히나 20대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생 커뮤니티가 따로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들끼리 뭐 톡방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정말로 한 30% 내외, 그러니까 한 70%가 전부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생들조차도. 그래서 만약 주식을 하지 않거나 비트코인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분들은 기사들이 혹시 이럴 수가 내가 잘못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주식의 광풍은 예. 사실 전문가들도 쉽게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1년 내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우려를 했어요. 사실 이 무조건 사기만 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예. 주식이란 건 출렁거리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3,100을 넘었습니다.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그 투매를 하면 무조건 그것을 개인이 다 샀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주식을 떠받치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지금 말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한 건 지금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금리 시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몇 년 전부터 유동성,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세계적으로도 글로벌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요. 돈이 그만큼 찍어댔으면 언젠가는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미국도 코로나19가 올해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되면 바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할 수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젠가를 맞춰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네덜란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덜란드의 튤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17세기 1600년대에 튤립이 갑자기 비쌌고 뭐 그 당시에 장인이 버는 연수익의 10배의 가격을 벌 수 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너도 나도 튤립을 뛰어들었어요. 예. 한순간에 거품이 깨졌습니다. 예. 튤립이 그냥 꽃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패권을 다 넘겨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정보를 배워야 되고 하는데 남의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이거나 남이 다 돈 벌어준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믿지 마시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뭔가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을 듣고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월급의 30%를 118년 저축하면 서울 25평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이요.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했어요. 한 6만 이상 가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 4년간 82%가 올랐답니다. 5억 넘게 올랐어요. 평균적으로요. 이전 정부보다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요. 노동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뭔가 계산해 보니까 25평 서울서 살려면 거의 120년 저축을. 사실은 모든 월급을 저축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의 30% 저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하면 120년가량 걸린다는 거죠. 월급을 다 저축하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 저축하면 36년 걸립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 살 때요. 최인영 변호사. 네. 무슨 상황이죠, 이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이죠.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죠? 우리 정부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정부 정권 초기에 그 집을 팔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주위도 저도 이제 40대, 50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 믿고 집 팔았다가 지금 이와 같이 그 벼락거지됐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한 20여 회가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계속 뛰고 부동산이 뛰고 이른바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20, 30대는 어떻죠? 도저히 본인이 가진 것으로 해가지고는 연끌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아니면은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이 부동산 투기판으로 이 주식 투기판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평 아파트를 하는데 36세 이런 거 걸린다고 하면은 30살에 우리가 그 직장인 남자가 된다고 하면은 25평 집 갔는데 66살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써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홍 교수님,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저는 근데 경실련 발표에 좀 유감인 게요. 예. 지금 서울 아파트값만 계속 중심에서 이렇게 서울 쪽에 표현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집중했다. 예, 왜 아파트에 이렇게 몰리는지 하는 그런 문화적 분석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경실련의 역할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폭동이다. 분석도 좀 있으면 좋았을 예, 걸. 그런 분석을 같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눈길을 이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야, 이렇게 걸리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따져볼 겁니다. 아마 직장인 분들이요. 내 얼굴 갖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근데 좀 막막해 보입니다. 이 상황은요.